여러분, 장을 본 다음날 무릎이 더 아프고 손가락이 더 붓는 경험 있으셨죠? 이상하게도 고기를 줄였는데도 관절이 편해지지 않고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서 첫걸음을 뗄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 부족만이 아닙니다. 카트에 무엇을 먼저 담았는지, 소금과 기름과 당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장보기의 순서가 관절의 내일을 조용히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교차처럼 음식도 몸의 염증을 키웠다 줄였다 합니다. 오늘은 관절이 좋아하는 장보기 리스트와 항염 식단을 실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카트에 담는 한 조각이 내일의 계단 한 칸을 가볍게 만든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용산구에 사시는 63 이모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모씨는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한 뒤로 고기를 확 줄이고 팝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손가락이 계속 뻣뻣해지고 밤에는 쥐가 잘 났대요. 병원에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탁에서 염증의 불씨를 줄이는 게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씨는 장보는 코스를 아예 바꿨어요. 입구에서 빵집과 가공식품 코너로 바로 가던 습관을 멈추고 채소와 과일과 생선 코너를 먼저 돌고 통곡물과 두부와 견과류를 그 다음에 챙겼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당과 나트륨과 포화지방 표기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들였고요.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손 주먹이 조금 더 잘 쥐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앞쪽 묵직함이 줄었답니다. 운동 루틴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장보기의 순서와 선택만 바꿨을 뿐이었죠. 항염 식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색이 진하고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더하고 가공되어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색은 빨강과 주황과 초록과 보라 같은 자연의 색을 말해요. 토마토와 당근과 시금치와 가지처럼요. 이 색깔 속엔 항염에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기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관절 주변의 미세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관절이 좋아하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염증을 불러오기 쉽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지 않은 줄 알았던 시리얼과 요거트, 드레싱 속 설탕과 액상과당이 은근히 많아요. 라벨에서 당류, 시럽, 농축과일즙 같은 단어가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보기의 첫걸음은 냉장고 정리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시든 채소와 오래된 소스,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투명 용기로 바꿔서 안이 보이게 두세요. 눈에 보이면 먹게 되고 보이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항염 식단의 절반을 책임져요. 다음은 장보기 동선을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입구에서 채소와 과일 코너로 가서 색을 먼저 고르고 단백질 코너에서는 생선과 두부와 달걀을, 곡물 코너에서는 현미와 기리와 보리를, 마지막으로 기름과 견과류와 씨알류를 고르는 순서로 걸으면 유혹을 덜 받습니다. 채소는 잎채소 한 가지, 진한 색채소 한 가지, 십자화가 한 가지, 향채소 한 가지를 기본으로 가져가 보세요. 잎채소는 시금치나 상추, 진한 색채소는 파프리카나 가지, 십자화가는 브로콜리나 배추, 향채소는 대파나 양파가 좋습니다. 과일은 너무 달지 않게 베리류나 사과, 채철 감귤을 조금 선택하면 좋아요. 통곡물은 현미와 기리와 보리를 섞어 두세 끼 분량씩 소분해 두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백질은 생선과 두부와 콩을 기본으로 두고 살코기와 달걀을 더해 균형을 맞추세요. 생선은 신선하면 좋지만 냉동이나 통조림도 훌륭합니다. 통조림은 기름에 잠긴 제품보다 물이나 자체 육즙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나트륨 표기를 확인해 낮은 것을 선택하세요. 기름은 올리브유와 카놀라유, 들기름을 구분해서 쓰면 좋아요. 올리브유는 샐러드와 저온 조리에, 카놀라유는 가벼운 중불 조리에, 들기름은 불을 끈 뒤 향을 더하는 용도로 쓰면 산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봉지로 소분해 두세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와 아몬드와 잣, 해바라기 씨와 치아 씨처럼 다양한 씨앗을 번갈아 먹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베리나 바나나를 조금 잘라 넣으면 달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치즈는 과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질 수 있으니 맛을 더하는 소량만 즐기세요. 가공식품을 고를 때는 포장의 달콤한 문구보다 영양성분표를 먼저 보세요. 1회 제공량을 아주 작게 적어 놓으면 숫자가 좋아 보일 수 있으니 실제 먹는 양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하루 총량을 의식하고 설탕과 시럽, 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제품은 가능한 한 장바구니에서 빼보세요. 대신 통조림, 콩과 생선, 냉동 채소처럼 가공이지만 재료 본질이 살아있는 제품을 잘 쓰면 항염 식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냉동 브로콜리와 냉동 시금치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고 영양 손실도 적어요.
이제 하루 식탁을 상상해 볼게요. 아침엔 따뜻한 기리죽에 두유를 살짝 넣고 위에 볶지 않은 김가루와 깨를 조금, 삶은 달걀 하나와 토마토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엔 현미보리밥 작은 공기에 고등어나 연어구이, 올리브유와 식초로 무친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저녁엔 두부와 배추와 버섯을 넣은 맑은 탕에 김치 대신 갓 무친 나물을 곁들이고 밥은 반 공기만. 간식은 요거트와 베리 몇 알 혹은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해요. 핵심은 배부르되 무겁지 않고 염증을 부르는 요소를 조용히 줄이는 데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제철과 냉동을 섞으세요. 제철 채소는 맛과 영양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냉동 생선과 냉동 채소는 보관이 쉬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줍니다. 대용량 올리브유보다 중간 크기로 사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산패를 막을 수 있고 견과류는 벌크로 사서 작은 지퍼백에 나눠 냉동하면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장보기의 기술은 결국 버리지 않게 사는 일이에요. 맛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도 분명 있습니다. 항염식단이라고 싱겁고 밋밋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와 식초를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마늘과 양파와 대파는 기본이고 후추와 파프리카 가루, 강황과 생강은 음식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강황은 후추와 함께 쓰면 흡수가 좋아지고 생강은 따뜻한 느낌을 더해 관절이 편안해지기도 해요. 달달함이 필요할 땐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빌리면 됩니다. 맛과 향을 살리면 식탁이 즐거워지고 즐거움이 지속을 만들어줍니다. 라벨을 볼 때 숫자 감각을 하나만 기억하세요.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이 300mg 안쪽이면 비교적 낮은 편이고 당류가 5g 이하이면 과하게 달지 않은 편입니다. 빵과 햄처럼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나트륨이 높은 식품은 장바구니에 자주 들어가니 같은 종류라도 나트륨 수치가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장은 한 숟가락을 물로 살짝 희석했으면 맛은 유지하면서 염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은 관절에 좋은 지방을 주지만 통풍이 있는 분은 양을 조금 줄이고 횟수를 조절해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모든 음식을 적당한 양과 좋은 조리로 즐기는 일입니다. 향과 산미로 소금 없이도 입맛을 살릴 수 있어요. 레몬과 라임과 식초의 산미는 혀의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에 소금을 덜어도 싱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잘게 썰어 식초와 올리브유에 잠깐 재우면 샐러드와 생선 구이에 어울리는 상큼한 곁반찬이 되고 고춧가루와 파프리카 가루를 살짝 더하면 따뜻한 향이 입맛을 돋워요. 바질이나 타임 같은 말린 허브가 있으면 두부나 버섯을 구울 때 살짝 뿌려보세요. 기름은 조금만 써도 향이 살아나면서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이런 작은 기술들이 모여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탁을 완성합니다. 이제 실제 마트에서 어떻게 고르고 담을지 손에 잡히는 지침을 드릴 겸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로 가서 3개 팔레트를 채웁니다. 초록은 잎채소, 빨강은 토마토, 주황은 당근이나 단호박, 보라는 가지나 블루베리. 하루에 모든 색을 다 먹을 필요는 없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다양하게 먹는 게 목표예요. 잎채소는 국거리용과 생으로 먹을 것을 나눠 고르고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는 통째로 사서 데쳐두면 여러 번 쓰기 좋습니다. 파프리카와 양파, 대파는 향과 단맛을 책임지는 기본팀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담으세요. 단백질 코너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목표로 잡으세요. 연어와 고등어, 꽁치와 정어리는 구이와 찜, 조림으로 다양하게 먹기 좋아요. 냉동 연어 조각은 해동만 잘하면 비린내 없이 부드럽습니다. 두부와 순한 콩류는 위에 부담이 덜하고 조리가 간단하고 통조림 참치나 연어는 물 담금 제품을 고른 뒤 가볍게 헹궈 나트륨을 한번 덜어내면 더 좋습니다. 달걀은 아침 단백질로 삶거나 스크램블로 쓰고 살코기는 지방 적은 부위를 소량만 사서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곡물 코너에서는 현미와 기리, 보리를 수포장으로 사서 집에서 섞어두면 매번 비율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미의 거친 식감이 부담스럽다면 백미의 기리와 보리를 소량 섞어 점진적으로 비율을 올려보세요. 통밀빵은 원재료명 첫 줄에 통밀이 적힌 제품을 고르고 설탕과 유지가 과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감자와 고구마 같은 전분 식품은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찌면 포만감이 오래가면서도 염증 부담이 적습니다. 국수는 메밀이나 통밀 제품으로 바꾸고 양은 손바닥 한 장 크기로 제한하면 속이 훨씬 편해요. 기름과 견과류는 품질과 보관이 생명입니다. 올리브유는 유리병에 든 제조일과 원산지가 명확한 것을 고르고 집에 오면 어두운 찬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세요.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하고 불에서 내린 뒤 마지막에 한 바퀴 둘러 향만 살립니다.
견과류는 볶음 여부와 소금 유무를 확인하고 소금 없는 제품을 사서 한 줌씩 소포장에 냉동 보관하면 산패를 늦출 수 있어요.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 같은 씨알류는 샐러드나 죽 위에 살짝 뿌리기만 해도 식감과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주말에 30분만 투자해 항염 기본 반찬을 3가지 만들어두면 평일이 편합니다. 데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식힌 뒤 올리브유와 식초와 후추로 가볍게 묻혀두기. 양파와 파프리카를 채 썰어 올리브유에 약불로 천천히 볶아 단맛을 끌어내기. 두부를 도톰하게 구운 뒤 간장과 식초와 물을 같은 비율로 섞은 소스를 한 숟가락만 살짝 바르기. 이렇게만 해도 간은 살아있으면서 염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생선을 굽거나 지질 때는 레몬과 허브를 쓰면 소금 없이도 풍미가 살아나요. 연어 조각에 레몬즙과 후추, 올리브유 몇 방울을 더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등어는 우유에 잠깐 담갔다 헹군 뒤 생강과 파를 얹어 찜처럼 익히면 기름이 적어도 촉촉합니다. 조림은 간장과 설탕을 줄이고 양파와 토마토를 듬뿍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산미로 맛을 맞추세요. 강황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색도 예쁘고 기분 좋은 향이 올라옵니다. 샐러드는 차갑지 않아도 됩니다. 관절이 예민한 날엔 미지근한 샐러드가 속을 편하게 해줘요. 데친 브로콜리와 구운 파프리카, 구운 두부를 큰 그릇에 담고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다진 마늘을 아주 조금 섞어 조용한 풍미를 더해보세요. 그 위에 호두나 아몬드를 부숴 올리면 씹는 만족감이 커지고 식후 간식 욕구도 잦아듭니다. 요거트는 무가당의 과일을 소량 더하고 계피를 아주 살짝 뿌리면 단맛을 덜어도 풍미가 충분해요. 라벨 읽기 팁을 조금만 더 드리면 원재료명에 설탕, 물엿, 액상과당, 시럽, 농축과일즙이 앞쪽에 오면 단맛이 꽤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트륨은 100g당 수치로 비교하면 브랜드가 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가능하면 제로, 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제품은 빈도를 낮추세요. 단백질 바나 요거트처럼 건강을 내세우는 제품도 당류가 과한 경우가 많으니 꼭 수치를 확인하세요. 계산이 번거로우면 같은 카테고리에서 가장 덜 달고 덜 짠 걸 고른다는 원칙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치아나 틀니 때문에 씹기가 불편하시면 질감만 바꿔도 충분히 항염 식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채소는 너무 무르지 않게 데쳐 식감을 살리고 국물은 죽이나 리조토처럼 부드럽게 조리해보세요. 생선은 조림이나 찜으로 골라가시는 세심하게 제거하고 두부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요거트와 두유, 잘 익은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소화가 편해 아침에 특히 좋아요. 씹기 편하면 식탁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국과 찌개의 간을 한번 낮추고 국물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발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흰빵과 흰국수 대신 통곡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셔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만드세요. 통풍이 자주 재발하시면 멸치와 내장류, 일부 등푸른 생선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양과 빈도를 조절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를 아예 피하기보다 매일 비슷한 양으로 일정하게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는 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조리의 과학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파싹 태우듯 굽는 방식은 고기와 생선의 단단한 겉면을 만들지만 염증을 자극하는 물질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물과 토마토와 양파처럼 수분 많은 재료를 함께 쓰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편안합니다. 강황은 후추와 함께 써야 흡수가 잘 되고 생강은 비린내를 없애면서 따뜻한 감각을 더해 관절이 풀리는 느낌을 줍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이런 향해층을 여러 겹 쌓아보세요. 놀랄 만큼 만족스럽습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관절은 윤활이 필요해요. 갈증이 오기 전에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관절도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처럼 너무 달지 않은 차를 작은 잔에 나눠 마시면 위가 편하고 밤에도 덜 붑니다. 운동 전후에는 물을 한두 모금 더 짠 음식을 먹은 날엔 다음날 물과 채소 비중을 조금 더 올려 균형을 맞추면 좋아요. 이제 항염 장보기가 생활이 되도록 주간 루틴으로 묶어볼게요. 월요일 오전엔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장을 봅니다. 초록 잎채소 한 종류, 십자화가 한 종류, 색 진한 채소 두세 가지, 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 한 바구니. 귀가하면 채소를 씻어 물기를 빼서 투명 용기에 담고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데쳐 식혀두세요. 올리브유와 식초, 후추를 미리 작은 병에 섞어두면 일주일 내내 드레싱 걱정이 없습니다. 화요일엔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냉동 생선 조각, 두부 면모, 달걀 한 판, 통조림 콩과 물담금 통조림 생선. 귀가 즉시 1회분씩 소분해 냉동하면 일주일이 편해집니다.
수요일엔 곡물과 견과류를 보충하고 목요일엔 소스와 허브, 식초를 점검하세요. 금요일엔 남은 재료로 냉장고 털기 메뉴를 만들어 주말을 가볍게 맞이합니다. 하루 시간표도 음식에 맞춰 부드럽게 설계하세요.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과 짧은 호흡 정리, 그리고 단백질이 있는 아침. 점심은 통곡물과 생선 또는 두부와 채소를 한 접시에 담아 구성이 보이도록 하고 식후 10분 걷기. 저녁은 과식을 피하고 국물 양을 줄이며 부드러운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씹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세요. 간식은 요거트와 베리 혹은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자극적인 간식이 떠오를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물 한 모금과 긴 날숨 3번으로 입맛을 돌려보세요. 갑자기 관절이 욱신거리는 날의 비상 메뉴도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소금기 적은 두부와 데친 브로콜리, 올리브유 몇 방울과 레몬즙, 통곡물 반 공기.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이 적고 포만감은 충분하며 다음날 아침 부기를 덜어줍니다. 매운 음식이나 짠 국물, 밤늦은 단 음식은 그날만큼은 미루세요. 대신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마음도 달래집니다. 관절이 불편할수록 몸은 조용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는 기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같은 재료도 굽기와 찌기, 조림을 번갈아 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두부는 팬에 지져도 좋고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 겉을 바삭하게 만든 뒤 토마토와 양파 조림을 얹어보세요. 생선은 레몬과 허브로 굽거나 대파와 생강을 얹어 찜으로 만들면 향이 달라집니다. 오븐이 없으면 팬 위에 접시를 엎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 간이 찜을 만들어도 충분해요. 밥은 현미와 보리를 섞되 처음엔 백미 비율을 높여 시작하고 일주일마다 통곡물 비율을 살짝씩 늘리면 부담이 적습니다. 식초와 허브, 후추, 강황과 생강은 소금을 줄여도 만족감을 지켜주는 비밀 병기예요.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생활이 되면 강력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은 자연이 내려준 세일이라 생각하세요. 단가가 낮고 맛과 영양은 더 좋습니다. 냉동 생선과 냉동 채소는 가격이 안정적이고 포관이 쉬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줘요. 대용량 견과류를 소분해 냉동하고 올리브유는 중간 크기로 사서 신선함이 떨어지기 전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남은 채소는 모두 모아 토마토와 함께 푹 끓여 수프를 만들면 그 자체로 훌륭한 한 끼가 돼요. 버리지 않는 장보기가 결국 가장 싼 장보기입니다. 가끔은 가족 취향과 엇갈립니다. 그럴 땐 메인 조미를 바꾸지 말고 곁가지 해서 타협해보세요. 같은 생선구이라도 아이나 손주에게는 레몬 대신 요거트 소스를, 어른에게는 식초와 양파를 올린 소스를. 밥은 한 냄비에 짓되 각자의 그릇에서 현미와 백미 비율을 다르게 담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요. 식탁의 평화가 지켜져야 장보기와 항염식단이 오래갑니다. 억지로 맞추기보다 작은 선택의 자유를 남겨두세요. 약과 음식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녹색 잎채소의 양을 갑자기 늘렸다 줄이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뇨제를 드신다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신경 쓰고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 식탁에서 보충을 의식해주세요.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땐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하루 식사 기록을 일주일만 남겨보세요. 기록은 가장 값싼 의사입니다. 어디서 염증을 키우고 줄였는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보관과 해동 요령도 몇 줄 더 할게요. 생선은 얇게 평평하게 눕혀 냉동하면 해동이 빠르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천천히 해동하면 육즙이 덜 빠집니다. 두부는 물기를 최대한 빼고 지퍼백에 한 장씩 넣어 얼렸다가 해동하면 식감이 새로워져요.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데친 뒤 물기를 꼭 짜서 소분하면 국, 볶음, 수프 어디에나 금방 넣을 수 있습니다. 허브는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 얼음 틀에 얼려두면 즉석 허브 오일이 되어 어떤 음식에도 향을 더해줍니다. 강황 한 꼬집과 후추 한 꼬집, 레몬즙 조금을 섞은 간단한 마리네이드는 생선과 두부 모두에 잘 어울려요. 샘플 하루 메뉴를 하나 더 드리면 아침은 오트밀을 두유로 살짝 데워 호두를 부수어 얹고 바나나 반 개를 슬라이스. 점심은 연어 레몬구이와 현미 반 공기 데친 콜리플라워에 올리브유 몇 방울. 오후엔 무가당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한 숟가락과 계피 아주 조금. 저녁은 두부버섯탕과 오이 무침, 토마토 양파 절임. 하루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도 맛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수분 루틴은 시계에 묶어두면 잊지 않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오전에 두세 번 한 모금씩, 점심 전후 작은 컵 하나, 오후에 차 한 잔, 운동 전후 한두 모금, 저녁에는 과하지 않게 입만 척 쉬는 정도. 갈증 오기 전에 미리 조금씩 보태면 밤에 부기도 줄고 아침 뻣뻣함도 완화됩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늦은 오후 카페인은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주세요.
명절이나 모임처럼 식단이 흔들릴 일이 있나요? 그럴 땐 한 접시 전략을 씁니다. 첫 접시는 채소와 단백질, 두 번째 접시는 통곡물과 따뜻한 국물, 세 번째는 과일 한두 조각으로 마무리. 디저트는 한두 입에서 멈추고 다음날 아침엔 물과 채소. 비중을 조금 올린 뒤 평소 루틴으로 곧장 복귀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보다 복귀 속도예요. 흔들렸을 때 빨리 돌아오는 힘이 관절의 평온을 지켜줍니다.